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적지 않은 분들께서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 진행하고 있는데 제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걱정되셔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그래서 내 개인회생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많은 의뢰인들께서 답변 받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말만 믿고 기다리면 되겠냐? 그랬을 경우에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뭐 기각이나 아니면은 신청 자체가 안 된 상황들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사건이 정상 궤도에 있는지는 채무자 분들께서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회생 진행하겠다라고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는데 이 사건이 접수가 된 거냐, 아니면 접수가 진작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접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건 접수 소요 시간은 한 2, 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면 그때로부터 2주에서 3주 정도의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이 접수되면 그 즉시 사건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제 서류가 미비된 경우입니다. 필수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채무자분들께서도 업무를, 소득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개인회생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채무자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들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무자분들께 서류 준비에 대한 독촉을 드리고, 이 서류가 미비되어서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독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이제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이 복잡한 경우, 이 부분은 채무자분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건하고 달리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신 분들이 많고 채권자 수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뭐 계좌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야 되는 자료의 양이나 사실관계 복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법원이 적어도 현황 파악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소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접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기본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 진행 과정을 공유받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게 왜 지금 지연되고 있는지도 본인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런 안내를 못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지연 신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무실과 연락이 안 닿거나 담당자가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사무실도 전화를 해도 전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연락은 되지만 일단은 뭐 바쁘니까 조금 기다려라, 안내 되는 대로 안내 드릴 거다 라면서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이런 안내만 하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진행 과정이나 미비된 상황이나 이런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악질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심심치 않게 이제 보고 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건을 접수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법원하고 조율 중이다, 이제 이렇게 안내하는 악질적인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법원하고 조율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100%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법원하고 조율 중이라거나 현재 뭐 법원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으신다면 적어도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서 직접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내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방치되고 있는 위험 신호 3가지를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건 번호가 없는 겁니다.
진행하고 한 달이 넘도록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원의 사건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접수가 되는 즉시 사건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복잡한 경우 이제 지연 사유를 안내해 드리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사건이 복잡하고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다면 담당자와 계속적인 소통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어떤 이유로 진행이 지연되는지, 어떤 자료들을 추가로 더 준비 중인지, 작성 중인지 이런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무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메신저,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 이메일로 계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소통도 잘 안 되면서 사건 번호조차 안 나오고 있다. 요거는 내 사건이 방치돼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담당자 부재 모름, 변호사 연락 안 됨.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통 개인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자료의 양, 정리해야 될 자료의 양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직원들이 같이 이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뭐 담당자가 퇴사해서 뭐 지금은 연락이 어렵다, 담당자가 그만뒀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확인하고 연락드린다, 이제 뭐 요렇게 안내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일부 사무장 중심의 팀 단위로 운영되는 사무실 같은 경우, 사무장이 그 팀을 이제 들고 그 사무실을 옮겨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직하게 되면은 내 사건이 중간에 붕 떠버리고 담당자가 없어져 버리는, 변호사는 당연히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건을 진행하시다 보면 변호사와 연락이나 면담,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사건에는, 아니면 이렇게 수임료가 얼마 안 되는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이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라거나 변호사님은 바빠서 연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사무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무장 중심의 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변호사는 사건에 관여조차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명의만을 이제 빌려주고 진행되는 경우에 이렇게 운영되는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뿐인 진행 사항인데, 뭐 사건 번호가 안 나온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뭐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접수도 안 됐는데 법원이랑 지금 조율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다면 적어도 내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작성됐냐, 작성된 변제계획안과 내 사건 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적어도 법원하고 조율하고 있다, 법원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건 번호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요청을 하시고, 혹시라도 뭐 법원에 보존 공고가 나왔으면 그 보존 공고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내 사건이 진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꼬여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이제 접수가 아예 안 됐거나 그냥 기각된 거겠죠.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사건이 접수돼서 금지명령 나와서 독촉 추심이 멈춰서 이제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알아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믿고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추심 연락이 온다면 이때는 사건이 기각된 거겠죠. 그래서 사건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독촉 추심은 진행될 수가 없을 테니, 그러면 이런 사무실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대응하지 않아서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사건이 기각됐을 텐데, 이제 숨기고 의뢰인들에게 안내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안내받으셨다면 반드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이런 사무실들의 특징은 상담이나 수임 과정에서 이런 안내를 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이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라든지 진행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정 예상 과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100% 되니까 맡기시면 된다라는 이제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을 하는 사무실들이라든지, 소통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하냐, 당신이 전화할수록 더 늦어진다면서 혼내는 사무실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때마다 이거는 추가 단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용을 더 내라, 아니면 사무장의 개인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임료를 분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서 수임료 대출을 이제 권유하는 사무실들, 이런 사무실들은 특히나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수임료를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 잘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은 소통과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의 깊게 살펴야 되는 부분은 그 사무실이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느냐, 카톡이나 전화, 그다음에 뭐 이메일 등으로 소통이 잘 되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회신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사건을 접수했으면 당연히 사건 번호가 나올 거고 그 사건 번호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전에도 작성된 변제 계획안을 전달해 드려서 월 변제금은 이렇게 일단 예상되며 요 상태로 접수를 합니다. 다만 뭐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셨거나, 그다음에 보전 공고가 나왔다면 보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며 채무자분께서 준비해 주실 자료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안내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소통이나 진행 사항이 원활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을 반드시 필히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사건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마련해 봤는데, 이 내용을 기준으로 스스로 진행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